17세기에 한 수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암호문, 이른바 악마의 편지가 마침내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악마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편지는 1676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주에 있는 팔마 디 몬테키아로 수도원의 수녀였던 마리아 델라 콘지오네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손은 이미 잉크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수수께끼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로 쓰여 있었으며 당연히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들에게 악마가 자신에게 빙의하여 강제로 편지를 쓰게 한 것이라고 털어놓았고, 수녀들은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을 믿고 이 편지를 수도원에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악마의 편지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에 이탈리아 루든 과학센터의 연구팀이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다크웹에 있던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암호를 해독하였는데, 정보기관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암호 해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악마의 편지를 풀기 위해 음지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마리아 수녀는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났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연구팀은 그녀가 배웠던 여러가지 언어를 섞어서 편지를 작성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에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아라비아어 등 수많은 언어를 학습시켜서 해독해 보았더니 3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던 암호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확실히 악마의 편지라고 불릴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신과 성자와 성령은 무거운 존재이다. 신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 적어도 스틱스는 확실히 존재한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신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문구는 당시의 수녀들에게 맞아 죽어도 모자랄 만한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그녀가 악마에 빙의되어 편지를 썼다는 말은 믿지 않았는데요. 문장에 일관성이 없고 글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마가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수도원 생활이나 신앙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는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도록 써야겠다는 판단은 했던 것으로 보아 그녀가 그동안 쌓인 과도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한 글자가 이제까지 없었던 언어가 아닌 인간이 만든 것임을 생각해보면 의식하고 쓴 것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녀가 또는 그녀 안에 있던 악마가 쓴 것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300년 이상 해독하지 못했던 암호가 현대 기술에 의해 생각보다 간단히 풀리는 것을 보면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수많은 비밀들이 모두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4년) 해외 인터넷 게시판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암호를 풀어달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암호를 남긴 할머니는 1996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정도 전부터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된 할머니는 20장의 카드에 암호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할머니가 남긴 글은 언뜻 보면 의미가 전혀 없는 알파벳을 나열한 것처럼 보였고, 작성자의 가족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작성자는 이 사진과 함께 할아버지조차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유명한 암호 해독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던 것, 암호문에 Q와 XZ는 적혀있지 않았고 Y는 마지막 줄에만 적혀 있었던 것 등의 정보와 함께 암호 해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작성자는 암호문 중에 단락 같은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어떤 시나 가사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추가 정보가 있어도 전혀 해독할 수 없을 것 같은 암호였지만 인터넷엔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 많았고 한 네티즌이 무려 12분 만에 단서가 될 만한 댓글을 단 것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할머니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나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AAA는 아멘 아멘 아멘의 앞 글자로 보여요. 그리고 TYHF는 Thank you Almighty God for처럼 보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은 Thank you Almighty God for everything 아멘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작성자는 할머니가 믿음이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 집은 루터파였다며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단 12분 만에 해결되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암호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도문인 주님의 기도 등을 바탕으로 한 문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렇게 며칠 만에 아무 의미가 없던 문장들이 완전히 해독되면서
기도문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다만 글을 남긴 상황으로 보아 개인정보나 가족의 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을 해독하지는 못했지만 20년 동안이나 가족들을 괴롭혀왔던 암호 중 절반 이상이 해독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암호는 가족들이 어떻게든 해독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 할머니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과 가족들을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긴 할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유서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의 암호를 더 이상 수수께끼로 남겨두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40 암호문은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미해결 살인사건인 조디악 사건의 범인이 남긴 암호로 34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암호문이었기 때문에 340 암호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디악 사건은 젊은 커플을 중심으로 적어도 5명 이상이 살해된 데다가 범인이 신발 마크를 곁들인 암호 편지를 매스컴이나 경찰에 여러 통이나 보내는 등 기괴한 특징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08개의 기호로 쓰여 있어서 408 암호문으로 불리는 암호도 있었는데 이 암호는 1969년에 한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해독했으며 그 내용은 나는 살인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숲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즐겁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나는 파라다이스에서 다시 태어나고 내가 죽인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디악은 340개의 기호로 구성된 암호문도 남겼는데 이는 408 암호문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FBI나 암호 전문가 등이 해독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경찰을 농락하고자 편지를 보내온 데다가 이 암호는 악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기에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괴롭힘과 범인의 자기 과시욕의 표현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12월 호주의 수학자와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로 구성된 3명의 아마추어 암호 해독팀에 의해 드디어 340 암호문이 해독되었습니다. 그들은 AZ-Decrypt라는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다음 FBI조차 속수무책이었던 암호문을 몇 달에 걸쳐 멋지게 해독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해독에 따르면 340 암호문에는 일부 오타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느라 애쓰면서 즐겁길 바란다. 나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던 그 TV쇼에 나온 놈은 내가 아니다. 나는 가스실이 두렵지 않다. 왜냐면 나를 곧장 낙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난 이제 날 위해 일할 노예들을 충분히 확보했거든. 다른 사람들은 낙원에 이를 때 거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테지.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세의 내 삶은 죽음의 낙원에서 안락할 거라는 걸 아니까. 암호를 해독하던 중에 TV쇼라는 문구를 해석해내자 해독팀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TV 프로그램에 전화 출연을 하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범인을 자칭하는 인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가스실에는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독한 내용을 보면 조디악은 편지를 통해 TV 출연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 자신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암호를 해독한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기호를 알파벳으로 대체한 다음 암호문을 9행, 9행, 2행의 3단락으로 나누고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2칸의 규칙으로 단어를 연결하고 특정 위치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읽으면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문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고 결국 끝까지 살인마에게 농락당했다는 조롱도 받고 있지만 50년에 걸친 수수께끼를 해명했다는 성과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340 암호문을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닌 단지 불쾌한 문장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인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암호문의 일부만 밝혀졌을 뿐 범인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사건의 진상이 해결되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오 사이퍼는 1918년에 존 프란시스 번이라는 인물에 의해 고안된 암호입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하지만 풀 수 없도록 만든 이 암호를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1953년에 자서전에 자신이 발명한 암호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암호가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극히 일부의 암호 애호가들 말고는 카오 사이퍼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암호가 단순하지만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암호 고안자의 확신은 맞았는데요. 고안자가 암호를 해독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밝혔고
공개 이후에 암호 해독 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해독에 도전했지만 자서전이 공개된 후 50년이 지나도록 암호 해독에 성공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환자는 암호를 만들 때 간단한 기계를 사용한 것, 그리고 그 기계는 시가상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 등의 힌트를 알려줬는데도 그 누구도 이 암호를 해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암호가 발명된 지 90년이 지난 2010년, 고환자의 의붓딸이 카오사이퍼와 관련된 논문 등의 자료를 국립암호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마침내 난공불락이었던 암호의 해독 방식이 밝혀졌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카오사이퍼는 재미있게도 좌우로 배치된 두 장의 디스크에 의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디스크에는 모든 알파벳 글자가 교체 가능한 형태로 달려있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한쪽을 회전하면 다른 쪽도 회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 이 암호는 우선 좌우 디스크의 알파벳 배열을 정하고 암호 앞 문장의 문자에 대응하는 암호 문자를 정한 뒤 좌우 디스크 알파벳을 일정 규칙에 따라 바꿔서 다음 문자 암호화로 옮기는 식입니다. 배열과 규칙성만 알면 누구나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쪽을, 특히 배열을 모르면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답을 맞춰본 뒤에 몇몇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배열을 모르는 경우에 사람의 힘으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문장에 있을 것 같은 키워드를 정하고 알파벳 배열을 예측한다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암호문밖에 모르는 경우에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해독법이라는 것입니다. 단 두 장의 디스크와 공정은 많지만 그다지 난해하지도 않은 순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난해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암호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 잘 알려진 애니그마 암호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애니그마 암호기라고 불리는 로터식 암호기를 사용해 만든 암호를 말합니다. 이미 1930년대에 암호 해독 방법이 밝혀져 해독기 개발도 이루어졌지만 특수한 방법으로 암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몇 개의 문서는 해독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그마는 암호화 패턴이 많았던 데다가 기계의 설정을 조절함으로써 암호 배열이나 규칙성을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암호문이 작성되었던 시기에 맞는 설정을 알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독 방법을 알아냈다고 해도 모든 문서를 해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니그마 암호의 원리는 A부터 Z까지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3개의 회전식 로터와 키보드로 구성되어 있는 암호기에 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로터가 각각 한 바퀴씩 회전하면서 처음 입력된 문자를 다른 문자로 교환해주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로터가 3개라면 총 17,500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 암호가 탄생하며 로터의 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애니그마를 사람의 힘으로 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로터의 상단에 어떤 글자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출력되는 암호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독일 나치는 이 문자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암호 출력의 규칙성을 변경해 왔습니다. 이러한 설정까지 생각해 본다면 애니그마는 무려 1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암호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애니그마 암호로 작성된 몇 개의 문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해독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에 한 분산 컴퓨팅 프로젝트가 이렇게나 난해한 암호문을 2개나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해독한 것은 로터가 4개나 존재하는 암호기로 만들어진 톱클래스 레벨의 애니그마 암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1942년에 독일의 암호를 감청한 이후 아무도 해독에 성공하지 못해 더 이상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암호였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중 하나를 불과 한 달 반 만에 해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작업도 분산 컴퓨터만 있다면 엄청난 속도로 실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암호 해독 작업에서도 이를 활용해 4개 로터 방식의 애니그마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모든 설정을 빠짐없이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에 따르면 해독한 암호문에는 공격 중 긴급 잠수, 수중 폭래, 적 추격 중, 풍향 북북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암호로 잠자고 있던 문서에는 인류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암호 해독이 알려짐으로써 해독 프로젝트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도 급증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애니그마 암호의 해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역사나 생생한 전쟁 기록을 담고 있을 암호들이 언젠가 모두 해독되어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풀린 5가지의 수수께끼 암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아모문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